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상승 종목이 뭐 두 개다 그러면 하락 종목은 3개에서 한 3.5개 요 정도. 시장이 그냥 쉬는 흐름을 보였음에도 이렇게 종합지수 안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지루했구나, 이런 흐름 조금 가늠이 됩니다. 종합지수가 보합권이었는데 강세를 보였어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강세를 이만큼이나 보였으면 당연히 삼성전자 우도 올랐을 거고, 상위주들이 여간 재미가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어느 정도 그냥 반등을 하는 정도였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여간 재미가 없었고,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2차전지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2%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주로 상위주의 바이오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리노공업이 어느덧 시총 8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도 강세를 보였었죠. 공진세미캠,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HAB와 알테오진이 시세를 반납했었습니다. 그러나 HAB가 오늘은 버티는 모습, 그리고 알테오진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그래서 블록들의 여파를 상당히 좀 잘 이겨내는 모습이고, 그 와중에 엔캠이 강한 시세 수급을 받으면서 2차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상징적으로 그래도 강세를 한번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은 제가 어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콘텐츠를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오늘의 흐름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법들, 이런 걸 보시기에는 아마도 어제 영상이 더 재미가 있으시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광판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어떤가요? 뭔가 느낌 자체가 약간 파랗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팹리스나 뭐 디자이너스 이런 쪽 빼고, 그리고 소부장 이쪽에 일부 종목들을 빼고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랜만에 제주반도체, 어버브반도체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올라줬고, 가온치스가 또 힘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얘기 드렸던 에이징랜드, 에이지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올라줬고요. TEMC 네온가스 종목 있죠. 요 중국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관련해서 뭐 네온가스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케, 워닝머티리얼즈가 그냥 나름의 강세. 그리고 장비주가 좀 강했어요. 뭐 미코라던가 아니면 사이맥스, TCK, GST, 그리고 KC텍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은근히 강세를 보인 것 같지만 뭐 0.5%, 0.1%, 그냥 0.8%, 0.4%, 그냥 빨간불만 켰지 뭐 엄청 강세를 보였다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도 HAB 그룹주가 나름 반등을 해서, HAB는 그냥 보합권인데 이 하위에 있는 자회사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시세 보인 정도고요. 원래는 네오캠이랑 ABL이 아침에 시세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서 수급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ABL 바이오와 네오캠 바이오가 이제 수급이 제한적으로 알테오젠이 오르니까, 야, 대장형 가는데 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네오캠 바이오가 어제 시외가에서 4%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종가에도 플러스 4%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의 시세를 정확하게 받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역으로 네오캠 바이오가 시세를 반납하면서 알테오진의 수급을 좀 쏴준 그런 모습 정도 보였고요. 그리고 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해수가 풀립니다. 보호해수 풀려가지고 요 전에 아마도 주가 좀 끌어당긴 다음에 매물출을 좀 시키겠죠. 그래서 이 GI 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 엄청 여러분이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정도 이야기고,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도 좀 강세를 보였지만 그다지 없었고, 그리고 줄기세포, 그리고 카티 세포치료제 이쪽도 그냥 그랬다. 그리고 큐리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머신이 2분기부터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인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니스가 이제 CMO 하니까 이 정도 올려줬고, 한미사이언스가 재밌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얘가 OCI랑 합병을 준비 중인데, 지금 송영숙 회장님이랑 송 회장이랑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딸 해가지고 모녀가 한 편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OCI 그룹을 들이려는 이후현, OCI 회장이죠. 이렇게 해서 편먹고서 vs 한미, 장남과 차남 이렇게 붙었는데, 한미의 오리지널 장남과 차남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회 구성을 다 한미, 장남, 차남 쪽으로 이끌어서 좀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미 사이언스가 장중에 팍 바뀌었다가 팍 올라가는 이런 흐름까지 보였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주총에서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이 나왔다, 뭐 이 정도고요. 오늘 아침에 흥력주, 태양광주가 미국에서 나온 뉴스로 강세를 보였으나 뭐 엄청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틈틈이 윗꼬리가 좀 덜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원전주도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38% 상승했습니다. 얘가
미국에서 지금 되게 핫한 원전주인데 원전도 아침에는 강세 보였으나 뭐 엄청 강하진 않았다 이 정도고 로봇도 그냥 엔젤 로보틱스 이거 이슈해도 되니까 그닥 재미없었다. 그리고 바이오도 중간에 따라붙었으면 뭐죠? 윗꼬리가 파티 열렸습니다. 이런 거 HLB 그룹 쪽 강세 보였지만 나름의 윗꼬리 파티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쫓아 붙었다가 물렸으면은 상당히 지금 마음고생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다 윗꼬리거든요 지금요. 바이오를 보면 윗꼬리 파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약간 세력들이 뭐 그다지 올려줄 마음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뭐 우주항공주가 강세 보인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대체로 되게 재미없었어요. 되게 재미없었고 코스피도 오르는 종목 거의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치는 모습 정도만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 행보라는 있는 코스피가 이거 과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을 우리가 조금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보다는 차익 실현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아마도 내일까지도 기관들은 3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뭐죠? 1분기 마감 이 분기 마감과 월 마감이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익 확정을 하려는 모습이 짙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그래도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투심도 상당히 좋지 않고 오늘 하루 만에 삼성전자에서만 개인들이 5천억 나갔습니다. 지금 코스피 자체로는 거의 보합권이거든요. 개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합인데 삼성전자를 5천억 팔아가지고 다른 코스피 종목들을 지금 쇼핑하고 있다 개인들이 이런 게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정도고 코스닥에서도 수급으로는 뭐 딱히 어떤 걸 포착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코스피가 0.2% 쉬는 약보합세인데 삼성전자가 1.4%나 강세 보였다. 이거는 웬만한 코스피 종목들은 다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278개밖에 없고요. 하락 종목은 576개나 되는 겁니다. 1대2 비율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목도 정말 재미없었고 코스피 위주의 구성을 했다? 그다지 재미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뭐 삼성전자 1.4% 온다고 재밌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권입니다. 그런데 600개 상승하고 950개 하락. 즉 내가 종목을 갖고 있으면 한 개는 오르고 1.5개는 빠지는 거죠. 내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없겠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 안 갖고 있었다? 그다지 재미없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포트폴리오 없었으면 그다지 재미없었을 건데 제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저는 반도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저도 오늘 상당히 재미없는 날이었다. 다만 뭐 엄청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었는데 재미가 없었다. 이게 좀 정확한 편인 것 같고요. 하승시장 수급도 그다지 시장에 영향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우리 시장이 계속 그냥 횡보하면서 쉬는 흐름 보이는 그런 관망장이다. 미국은 또 내일 휴장이거든요. 내일 휴장이라서 오늘 시장 그다지 미국 시장도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C 지표 경계감 이런 정도가 좀 대두가 될 것 같고 내일 우리 시장도 자체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얘기도 아침 브리핑에 남겨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화도 약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환율을 일단 우리가 뒤로 제껴놓고 비트코인의 시세에 먼저 좀 집중하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위험함을 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밖에 딱히 매크로 지표 의식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채권 수익률도 4.2% 그냥 그렇습니다. 엄청 마트기 이상이 없는데 요거 보면은 기술주가 그래도 나름 엔비디아가 쉬는 모습 정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또 그랬고 애플이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루시드, 리비안, 알보말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선 2차전지가 철저하게 소외가 됐다. 그러면서 야 2차전지가 진짜로 이렇게 순환매 사이클에서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와 시드 게임에 여기저기서 치이고 있구나. 개인들이 2차전지를 좋아하긴 하지. 막 이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자, 이 흐름은 알아야 돼요. 기술주가 지금 숨고르기가 미국 시장에서 이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애플이 먼저 고점을 찍고 슬슬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내가 두 번째 애플형 다음 대장이야 라고 나타난 게 엔비디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AI 기술주들이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2월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술주들의 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불패였거든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오르고 엔비디아 오르고 그리고 어제도 엔비디아만 혼자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사이클에 어떠한 종목이 올라올지 어떠한 업종이 올라올지 이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근데 그 후보군은 미국도 지금 헬스케어주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후발 AI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동안 전기차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한번 돌려 세울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테슬라 같은 시세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1분기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1월 한 달은 안 좋았지만 2, 3월에 나름의 랠리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모습이 포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차익 실현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인지를 하는 순간에 코스피가 한 1.5%에서 2% 이미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서 바로 다음날 반등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는 현금을 한 6% 정도 우리 베타제 분들이랑 만들어 놨거든요. 6%의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좋은 종목 나오면은 또 대기로 좀 걸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아직도 큰 방향에서는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제가 얘기 드린 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길게는 수요일까지 이거는 잘 모르겠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화 4월 초거든요. 이때는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시세에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종합지수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다만 누른다기보다는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경계감을 가지지 말자. 일단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수급 요인 체크하면서 업종과 개별 종목이 잘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린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매일 뭐 오전 브리핑이 얘기 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오른다고 바이오만 오르는 게 아니고 바이오가 다 오른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바이오도 순환매가 돌 거다. 그래서 HLB가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되고 알테오진이 버티기만 하는 이런 모습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처음에 알테오진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가진 종목들도 같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알테오진이 먼저 올랐지만 후발주들이 오르면서 알테오진이 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후발주들이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큰 시세의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뭐 A라는 종목이 알테오진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또 B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알테오진이 어제 잘 가다가 팍 빠졌다 오늘 다시 올렸죠. 근데 B라는 종목은 어떤 상태죠? 나도 따라가고 있는데 같이 빠졌어요. 같은 지점에 빠졌는데 알테오진이 회복한 만큼 얘는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일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알테오진이 이 지지 라인 박스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쉬는 모습 이 구간에서 적정한 가격이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면 이렇게 시세를 내다가 쉬는 종목이 이제 알테오진이나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의 흐름을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요걸 좀 여러분께 설명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영상 실가다가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이오가 하루 쉰다고 죽는 게 아니라 언제고 낙폭을 금방 많이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포기할 필요는 없고 또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 종목 왜 빠졌지? 악재 있나? 이게 아니라요. 내 종목 왜 올랐더라?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종목이 빠질 때 이게 없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매드팩토 같은 거 또 5% 빠졌거든요. 박셀바이오도 어제 시외에 5% 빠지고 오늘 또 5% 빠졌는데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를 때도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빠지는 당연히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너무 예민해지면 안 된다. 좀 무던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영상도 여러분이 다시 보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투자 심리 컨트롤 하는데 그리고 IT가 오늘 움직였죠. 근데 2차전지가 누웠어요. 4월이 되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 1분기 실적이 그리고 23년 4분기 이때가 바닥으로 1분기에 회복을 할 거거든요. 회복을 할 건데 전년 동기만큼 회복 못합니다. 23년 1분기 같이. 그런데 2분기부터는 달라요. 2분기부터는 2차전지가 회복세가 또렷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 전기차 시행도 우리가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절히 포트분배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주총에서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드라마에서 막, 뭐, 지분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싸움 하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임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사회도, 5인 모두 이사회 진입을 성공시켰다. 그러면서 임주연 한미아품그룹 부회장, 이게 딸이죠. 그리고 송영숙 회장, 임성기 회장의 아내분이십니다. 아내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아내분이 회장직을 맡고 있고 원래 사업을 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다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별수 없이. 이호연 OCI 회장이 이번 주총에도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형제한테 막혔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합병은 힘든 일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88,000원인데 일단은 코스피 2,900포인트 이 정도는 간 다음에 내가 삼성전자를 털어내는 게 어떨까. 아직 종합지수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니멈이고요.
더 갈 수 있으면은 3060에서 3100포인트. 여기가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밴딩 안에서 삼성전자를 분할로 매수하는 게 여태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정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만 5천억 팔았어요. 정말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이 시장에 뿌려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물량이 이제 다른 종목들 어딘가로 흘러 들어갈 텐데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고금리에 따른 개인들의 이탈, 그랬다가 나중에 저금리가 되면 증시에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꾸준히 시장에 있으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 갈 길 멉니다. 다만 요렇게 떠 있는 게 이게 재수없이 아일랜드게 떨어진다 이러면은 빠졌다가 반등해도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빠질 거면 그냥 빠지는 게 어떨까? 갈 거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아직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얘기 드렸듯이 그저께 이렇게 블루라인 터치하면서 과유권에 대한 터치가 있었으니 이 이격도에 대한 수렴 이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도 추세의 상산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상승세 기형입니다. 상승세 기형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더 파동 걸리면 한번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단 뭐 무너지진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세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그냥 추세 따라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야 이거 한번 눌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 왜? 어제 오늘 초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바이오에서도 수급이 나왔고 2차전지 여전히 쉬고 있고요. 그럼 제약과 반도체 2차전지 안에 순환매가 돈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2차전지의 힘을 받거나 아니면 이틀 3일 정도 쉰 바이오의 재차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 이런 것도 이야기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3주 전 지지난주 월요일에 바이오가 마지막으로 움직였고 화요일에 2차전지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꽤나 쉬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거고 이번에는 뭐 다시 바이오가 움직일지 2차전지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수급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겠고 코스닥은 그냥 뭐 오이선 지키는 모습인데 크게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격도에 대한 부담감 요 정도만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쉬더라도 다시 재차 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 그러나 다음 주에는 혹시 모를 그런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월 초니까 리밸런싱 하는 거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도 보면은 바이오가 반등은 했으나 이거 나름대로 플러스 1.3%까지 갔다 왔거든요. 바이오 지수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락 마감. 그리고 반도체는 끝까지 상승. 그리고 2차 전지는 주구장창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밀리는 모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별로였고 바이오도 별로였다. 오늘은 그냥 오로지 반도체장. 근데 반도체도 일부 편중성, 뭐 HPSP라던가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이런 친구들 위주, 가온칩스 이런 친구들 쏠림 현상이 있었다. 반도체도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시장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없으면 소외됐을 텐데 반도체가 있어도 소외됐을 그런 시장이다 지금.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미국 시장도 여기 박스권 상단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무너진다 뭐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모습이고, 이제 미국 시장 자체도 다음 주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그런 거 봐야겠는데, 그래도 얘기했지만 뉴스가 나오고 있죠. 요 이격도에 대한 이야기. 미국은 200일선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 200일선에 대한 이격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보라 시그널 나오면서 한번 쿵 누른 거거든요. 지금 뭐 어떠한 시그널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이격도가 벌어질 때마다 미국 시장은 이격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여기서도 이격도 벌어지니까 이거 맞추러 오잖아요. 이렇게 툭 이런 거 여기서도 벌어지니까. 지금도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요거 아마 좀 맞추러 한번 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흐름의 중심에 기술주의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의 흐름이 그래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은 뭐 특별히 어떤 종목 이야기 이런 거 할 것도 없는 게 진짜로 그냥 반도체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밸류 계산했더니 25년 밸류로는 조금 비싸요. 그런데 26년 거를 끌어다가 반영을 시키면은 또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보면은 뭐 막연히 엄청 비싸다, 엄청 버블이다 이렇게 논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 드렸듯이 업사이드에 대한 생각해야 된다.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알트오젠 같은 경우가 저는 다른 거 말고 지난해 24년에 에코프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제 블록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하락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개인 순매도가 엄청나게 짙거든요. 그러면서 메이저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 잡아주는 모습. 특히나 20만 원을 돌파해서 안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요즘 똑똑해져가지고 뭐 적당히 차익하고 나오는 이론도 있겠는데 이거 보면은 아직 끝났다는 생각 잘 안 들거든요. 뭐 얼만큼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난해 에코프로가 생각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횡보하더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이제는 뭐 시세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바라는 건 그냥 HLB, 알트전 둘 다 씌워주면 다른 후발주에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가 재차 좀 따라오는 흐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 얘기 드린 그 신라젠 흐름 있잖아요. 위에 만들고 이렇게 버티면은 다른 후발주들이 땅 치고 따라 붙는 이런 흐름 기대해 보고 싶다. 근데 그 중심에는 조건이 HAB랑 알테오진이 쉬면서 셀티론이나 삼바 같은 대장주가 하나 올라와 줘야 돼요. 얘네가 대장주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와 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온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셀트리온의 동향도 함께 살피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에코프로 PM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얘네도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숨고르기 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뭐 엄청 무너진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기간에 시세 났으니까 쉬는 정도였다. 그 정도고 셀 기업들도 최근에 뭐 SK이노베이션 그닥 그랬지만 삼성 SDI 같은 거 보면 추세 뭐 무너졌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이야기 들어보겠고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 가더라도 수급 논리에 의한 거지 얘는 기업 가치적으로는 지금 6천억 밸류? 저는 모르겠다. 아무리 미래 가치를 끌어온다고 해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피롭틱스가 한 20% 넘게 갔는데 얘도 피롭틱스 따라서 피롭틱스 자회사잖아요. 마이너스 갔다가 이게 쭉 당겼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삼성 SDI 빨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 가치는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시총이 한 7천억대인데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동원 시스템지 이런 것도 아래 꼬리 달고서 마지막에 올라와줬지만 전고체 업종이 한 바퀴 돌았다 라고 얘기 드린 것 같이 전고체 업종에 대한 시세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정도고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아마도 2차 전지가 올라올 때 에코프로나 이런 셀 기업들보다는 이 포스코 그룹이 올라올 때야말로 진짜 2차 전지가 시세가 한번 다시 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이런 종목 올라오는 게 2차 전지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도 3%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2차 전지가 한번 올라서 회복을 시도하다가 지금 쉬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유추가 된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2차 전지 진짜 비중 한번 세게 실 때가 신호를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방송 짧게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 시장 특히 내일 미국 시장 경계감 또 시장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월 말입니다. 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뭐 도망칠 것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면밀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 종목은 잘라내야지 이런 거를 몇 개 골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쿵 하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그게 한 방짜리가 아니라 뭐 2, 3일짜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았다가 다시 사면 돼요. 다 팔고 다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한 10% 20% 비중이라도 내 심리를 위해서 언제든 현금을 돌릴 수 있게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될 것이다. 이 정도고 시장 큰 방향에서 아직도 더 갑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셋째 주, 넷째 주까지도 조금 더 우리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고 4월 말에 비로소 들어가면서 차익할 게 있으면 차익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넘어가는 5월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크게 막 리스크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차 전지도 우리가 일단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바이오도 죽은 거 아니다. 더 온다. 반도체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다시 간다. 반도체도. 그래서 주도중들 상당히 괜찮은 흐름 계속 보일 것이다. 이야기 들어보고 오늘 확실히 2차 전지 들고 있었으면은 이거 포릇포릇하네요. 이런 시장 그냥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별일 없어요. 시간 보내는 것도 기술이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번 주 초에 얘기 들었잖아요. 개별 장세가 아니라 철저한 순환매 장세로 돌아간다고. 지금 철저하게 순환매 장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보면 얘네 뻘떡뻘떡 하잖아요. 반도체만 딱 보면은 그래서 반도체가 쉬는 날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순서만 기다리시라. 뭐 아닌 날은 그냥 노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지금 3월 다 보냈는데 4월 달까지도 우리가 기대는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마무리 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